카페 창업 준비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메뉴, 장비, 인테리어, 마케팅 이것저것 다 준비한 것 같아도 막상 오픈하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기고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 당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준비 항목이 아니라 준비하는 순서거든요. 장사 오래 하신 분들도 의외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은 꼭 놓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신없이 시작했는데 매장을 진짜 돌아가게 만든 건 뭔가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잡는 거였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향을 잃은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실전 팁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내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컸죠. 저는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중심으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공유 주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공유 주방 앞에 막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리고 공유 주방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다 싶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해보면 되겠다. 그때는 뭐 아이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업의 형태만 본 거예요. 배달로 시작해볼 수 있겠다. 거기까지 본 거죠. 배달 기반이었지만 저는 고객과 소통하는 거에 올인했어요. 정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고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일단 배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배달 앱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또 많이 필요했었어요. 업의 형태를 정할 때 사업성이 있다라고만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거였지 제가 그거를 충분히 그 업의 구조나 이런 거를 배우고 들어간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앞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스템이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는 위기처럼 느껴졌어요. 주문은 쏟아지는데 뭐 직원들은 뭐 그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매일 초과 근무하고 조리 시간은 길어지고 컴플레인 생기고 저는 정신없이 그냥 매장 안팎을 계속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죠. 막 주문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거를 핸들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점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타임 엄청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점부터 타임 줄이는 구조로 조리 프로세스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메뉴 수 조정하고 매뉴얼 만들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했죠. 그 후부터는 이제 사람이 바뀌어도 매출이 더 늘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것하고 시장에서 통하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저는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할 수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시장에서 통할 건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그게 힌트가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미 우리 매장에 온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왜 오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가게에 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누구랑 오시는지, 그 다음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지, 아쉬운 건 뭔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분들은 우리 가게를 오시는구나. 그럼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분들이 좋아해주는 그 부분은 더 강화하고
대기업들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할 때 어떤가요? 이거 설문조사 뭐 3분 응해주시면 네. 뭐 쿠폰 드려요 이러고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이 매장이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설문을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면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손님이 우리 가게 왜 오는지도 알게 되고 그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도 저절로 알게 되고. 근데 그러면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매장 오픈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매장을 오픈하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밖에다 뭐 coming soon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네, 예고를 보셨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고를 할 때 네. 그냥 예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다가 이벤트를 작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무료 시식 이벤트. 우리가 보통 오픈할 때 가오픈 기간을 잡거든요. 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오픈 기간을 잡고 그 가오픈 기간 동안 무료 시식회를 열어서 네. 한 4분, 5분씩 미리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수막에 사장님 연락처 이렇게 적어놓고 문자로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QR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고 네. 가오픈 기간 동안에 손님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오시면 무료로 이렇게 맛 한번 보시고 근데 그때 설문 받을 때는 평상시에 샐러드 샌드위치 뭐 좋아하시나요? 언제 드시나요? 왜 드시나요? 지금까지 어디서 드셨나요? 우리 경쟁자도 알 수 있고 직장이 근처인지 집이 근처인지 어떤 상황에 먹는지까지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해요. 딱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그럼요. 네. 다른 분들도 설문을 제가 하면 좋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그거 손님들이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막상 해보고 나면 고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다. 우리 매장에 오는 이유에 대한 거를 이제 하나 둘 알기 시작. 뭐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사실 댓글이나 뭐 좋아요, 공유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저는 이 영상이 이래서 좋았어요 라고 말을 직접 하진 않아서 그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피드백 이거 반영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우리 매장에 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주차하기 편해서 좋아요 하는 분도 있고 네네네. 아침에 일찍 문 열어서 좋아요 이러는 분도 있고 뭐 이거랑 세트랑 이런 구성이 좋아서 와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네. 마케팅 메시지로 네. 우리 매장은 이런 게 좋답니다 이러고 알리잖아요. 그쵸. 그럴 때 네. 기존의 그런 설문에서 고객이 좋다고 했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주차하기도 편하고요 아침 일찍 문 열고요 이런 세트 구성이 좋답니다 를 알리는 거예요. 아하. 피드백을 미리 받고 그거를 알린다. 네네. 효과가 그냥 백발백중이겠네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손님이 좋다고 했던 거니까 진짜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신 지 오래된 분들도 어쩌면 이런 설문조사 받으시면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 무리한 투자나 뭐 대단한 계획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가진 조건에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작지만 확실한 변화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은 상권은 사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건 배달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배달을 하시면서 또 내가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건 고객과의 소통이다 라고 아예 목표를 잡고 하신 거군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다면 뭘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업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세요. 특히 장사 초반에 매출이 잘 안 나오면 그럼 사장님이 좀 지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의욕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저녁에 좀
좀 없다 싶으면 에휴 뭐 1시간 더 해봤자 뭐 이러고 또 일찍 문 닫고 가고 그 다음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루 그냥 쉬고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네네. 한두 번 찾아왔는데 그쵸, 그쵸. 문이 닫혀 있으면 네. 여기는 장사 안 하나? 그럼 그냥 딴 데 가요. 진짜 작은 건데 네. 꾸준히 지키는 것부터가 신뢰를 쌓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단골 만들고 싶으시면 네네. 이 집은 네. 매일 아침 일찍 새벽에도 문 여는 가게야. 이런 인식 하나만 네네. 심어줄 수 있어도 이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거는 마케팅보다도 먼저 챙겨야 될 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일단 1인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네. 고객도 상대해야 되고 뭐 재료 준비도 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할 가짓수가. 할 게 너무 많죠. 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샌드위치 매장 오픈하는 분한테 네. 샌드위치 매장 가서 일해보세요. 그러면 샌드위치 만드는 거를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진짜 배워야 되는 거는 네. 그 매장의 사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를 배우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1년 정도는 있으셔야겠네요. 그러면 네. 가장 너무 좋죠. 그러면 1년까지는 못한다. 그럼 최소 몇 개월 정도는 하는 게 아니, 한 6개월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6개월. 대신 사장님이 계신 매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